네, 디지털조선TV 독자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예, 저도 지난주 편안하게 잘 쉬었는데요. 지난주 장마가 있다 보니 그 과일 농사 짓고 이런 농민들이 피해가 큰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비 오고 나면 장마 이후에 과일이 단맛이 떨어진다고 걱정하는 농민들이 많은 것 같았습니다. 저도 지난주 복숭아를 사 먹기도 하고 지인한테 선물 준다고 또 농수산물 시장 잠시 들려서 복숭아 몇 박스를 샀습니다. 예, 저는 되게 달고 맛있었는데요. 저희 독자 여러분들도 농민들 좀 도움되게 과일 많이 사 드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제가 고른 뉴스는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 집값 더 오른다입니다. 예, 왜 집값 더 오른다?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그동안 일관성 없는 땜질 대책을 28번이나 남발했습니다. 뭐 27번이다, 6번이다 뭐 따지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오늘도 바로 전날 국회에서 재건축 2년 의무 거주를 불과 1년 만에 없던 일로 되돌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부작용이 많이 발생한다고 되돌려서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정책이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계속 그때 이랬다 저랬다 바꾸면 누가 그 정책을 믿고 집을 살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까? 지금도 보면 어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서 더불어민주당 조홍천 의원이 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한 내용을 삭제한 채 통과시켰다. 또 저희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을 바라보는 눈은 굉장히 눈살이 찌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오락가락 이랬다 저랬다 하면 누구를 믿고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다 보니까 대선 후보들도 모두가 부동산 정책에 가장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오늘 그 연합뉴스 내용인데 여야 대권 후보가 부동산 공약에 공들인다는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극과 극입니다. 지금 뭐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 공약을 보면 뭐 공약이라고 아직 사실은 제가 하기엔 조금 이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가시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두루뭉술하긴 한데 제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법, 뭐 택지 소유 상한법 제정안, 종합부동산 세법 뭐 재개정안 등 토지 공개형 3법이라고 합니다. 공개형 3법. 그 다음에 이재명 도지사 부동산의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는 국토보유세 주창, 불로소득 걷어서 세금을 기본소득 재원으로 쓴다는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원래 기본소득을 좋아하죠.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민주주의라는 경제라는 건 모두가 열심히 해서 본 만큼 쓰는 거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도 모두에게 주면 오히려 근로의욕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죠. 뭐 호불호가 있습니다. 또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임대차 3법의 예외조항 때 4년 계약 청구권이 오히려 임차인을 퇴거시키는 법으로 변질을 했다. 본인 정당에서 한 겁니다. 민주당에서. 잘못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거죠. 그럼 빨리빨리 바꿨어야죠. 차라리. 대신 인스턴트 무슨 우리가 커피 자판기에서 뽑아 먹듯이 바꾸고 다시 만들고 이러면 여러 사람 피해 봅니다. 지금 근데 그나마 이제 국민의힘 검토하겠습니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양도세와 보유세를 모두 없애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내 집 마련을 탄압하고 국민 월세 임대주택에 살리며 월세 소장농을 강요하는 잘못된 주택 정책은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예, 여러 사람들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국민들 뭐 저마다 각각 다르겠지만 저는 한 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차가 필요해서 차가 한 대 있는데 부인도 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만약에 모닝을 한 대 샀어. 그럼 차 2대 못 타게 해서 출근을 방해해야 됩니까? 그 차를 소유 못하는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누가 사면 배가 아플 수는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친구 영식이가 차를 벤츠도 사고 BMW 사도 뭐 여러 대 사요. 사서 타고 다니는데 배가 아파. 그럼 차 가진 사람들은 과세를 폭탄 매겨서 수입차를 못 사게 해야 되겠다. 아주 옛날에는 특별소비세라는 걸 만들어서 그렇게 했었죠.
지금은 모두가 열심히 해서 좋은 차도 갖고 싶고 좋은 옷도 사 입고 싶고 좋은 집에 살고 싶고 이런 열망 아니겠습니까? 그게 민주주의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6.25 직후에 먹고 살기 어렵던 시절만 해도 집단 농장을 만든다든지 해서 뭐 그런 법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공평하게 나눌 수 있다. 그렇게 했던 중국이 예전에 그렇게 해서 피해를 많이 봤죠. 뭐 만만디란 이야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모두 다 일하고 있는데 일을 안 하는 거죠. 똑같이 나누는데 왜 일을 하겠습니까? 집도 그렇죠. 본인들은 집을 다 가졌어. 지금 뭐 50대, 60대, 70대 뭐 부정한 방법이든 열심히 일했던 집을 가졌어. 근데 지금 자라나는 청년들한테 나는 이랬지만 너는 집 갖지 마. 일부 한 상위 1% 투기꾼이 있기 때문에 니네들 집 갖지 마. 집 가져? 그러면 내가 니네들 대출 안 시켜줄 거야. 대출 그래도 나올 것 같아? 그러면 너 직장에서 돈 얼마나 변제할 수 있는지 비율 따져보고 줄 거야. 뭐 LTV, DTI, 뭐 각종 규제 다 적용하고 이랬다 저랬다 또 그 풀어준다고 하고 있죠. 대출 늘린다고. 이건 정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때 진짜 이게 표현이 좀 그렇지만 지랄병 걸리면 기분대로 한다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막 웃었다가 울다가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돼야 됩니다. 국민들도 그런 메시지가 있을 때 안정되죠. 결과적으로 왜 정책이 안 좋다고 이야기하면 집값은 폭등하고 있습니다. 전세도 분기 현상이고 매물도 나오지 않죠. 그리고 지금 집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이 집을 내놔야 전세가 나오죠. 월세라도 나오죠. 근데 세금을 많이 매기다 보니까 집을 왜 내놓겠습니까? 오히려 정권이 바뀌어서 어떤 현명한 사람이 나타나서 종부세도 차라리 기존대로라도 돌려놓으면 양도세 기존대로라도 돌려놓으면 굳이 지금 원지사처럼 모두 없애는 방안을 연구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기존대로라면 집값이 이렇게 폭등했겠습니까? 지금 전주 시내 집값이 10억에 가까운 집값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구가 60만 밖에 안 되는 도시입니다. 부산도 서울이랑 거의 다를 게 없습니다. 명지 신도시에 10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겠습니까? 저희가 근로소득으로 10억을 벌 수 있습니까? 자주선거에서 집을 살 수 있습니까? 청년들의 희망을 꺾어 놓는 거죠. 근데 사실은 저도 청년 포커스를 맞추는 건 이해를 돕기 위하자고 하는 거지 40대도 집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30대도 마찬가지고요. 50대로 집이 있어야 됩니까? 집이 있든 없든 누구든 간에 모두가 집 없는 사람이 살기 힘드는 정책을 쏟아내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뭐 홍준표 의원은 부동산 문제를 근본은 자유시장에 맡기고 재건축은 원하면 하게 해주자. 뭐 이런 박용진 의원도 상대당 민주당이지만 그동안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여러 애를 썼지만 시장의 신호를 무시하다 정책에 실패했다. 이 시장의 신호를 무시했다. 이런 내용이 또 윤석열 지금 후보가 내놓고 있는 목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줄기차게 시장과 싸우는 정책을 내놓지 말자. 이런 이야기라고 오늘 보니 임대차 3법에 소민이 고통받는다. 정책 선한 의도로는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보면 도봉구에 가서 한 부동산 중개업소 중개사와 대화 나누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라도 서민의 목소리를 듣는 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이시죠? 가서 목소리라도 들어야 됩니다. 목소리라도 들어야 돼요. 그동안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쏟아내면서 목소리도 안 듣는 거예요. 목소리조차. 부동산 업자들의 목소리도 듣고 서민의 목소리도 직접 듣고 관계자, 부동산 관련 교수, 실무자들 지방 순회하면서 듣고 그렇게 해야 지금 모두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동산의 핵심 정책을 콕콕 집어낼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책상에 앉아서 제가 알 수 있습니까? 요즘 청년들은 임장이란 게 유행합니다. 임장.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한마디로 제가 사고 싶은 집 주변에 가서 슈퍼는 가까운지 학교 접근성은 좋은지 아니면 근처에 체육시설이 있는지
이런 거 찾아보자는 겁니다. 오죽하면 임장이 청년들 사이에서 주말에 놀이 문화로 자리 잡겠습니까? 형편없는 정책들 때문입니다. 제발 이런 정책 좀 내놓지 마십시오.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저희 청년들이 계속해서 이런 쏟아지는 오락가락 정책만 보면 지금 집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집을 팔았다. 집 팔아가지고 집이 싸질 거라 생각했는데 아니죠. 더 올랐죠. 이제 살 수도 없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못 믿을 정책에 부부싸움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집을 팔았는데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제 친구가 뭐 실명을 대긴 그러니 친구가 와이프가 선생님인데 선생님이 지방 발령이 나서 지방에 갔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다가 집을 팔았죠. 지금 고양시 집값 엄청 올랐죠. 집 팔았던 돈 가지고는 전세도 모르는 겁니다. 그 투기 목적입니까? 선생님이 지방에 발령나면 투기 목적이겠어요? 근데 집값이 올랐어. 집으로 돌아올 수는 없어.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화가 나서 애들한테 제대로 강의나 될 것 같아 가르침이 제대로 나올 것 같습니까? 제 친구는 자기 일이 잘 될 것 같습니까? 그게 왜 투기예요? 집을 두 채 가지면 안 돼요? 마찬가지로 와이프가 직장이 달라. 그래서 차가 꼭 필요해. 차가 없이는 가기 힘든 곳이에요. 대중교통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곳이라 칩시다. 김포처럼. 차를 세금을 가세 폭탄해야 됩니까? 못 사게 규제해야 됩니까? 자동차 한 대 6개월 안에 안 팔면 걷어들여야 됩니까? 그냥 시장 경쟁에 맞추고 현대기아차가 차 많이 찍어내고 차가 많이 공급되면 차값이 오릅니까? 전혀 안 오르죠. 그래서 오늘 제가 고른 앵커의 한마디는 부동산 정책 오락가락 하지 말자입니다.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논리입니다. 오락가락 하지 마십시오. 지금 민주당도 곧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 일변도에서 갑자기 이상하게 노선을 바꿔서 이렇게 오늘처럼 1년도 안 돼서 재건축 2년 의무거주를 1년 만에 없던 일로 이렇게 하지 말자입니다. 지금 코로나도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델타 바이러스에서 또 다른 바이러스가 또 변이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저녁 18시 이후로는 2인 이상 모이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서로 전화통화 가족들 자주 하고 안부 전하고 하면서 거리두기 잘 지켜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